오늘 같은 경우에는 그 정부의 자율주행차 정밀 지도를 본격화한다는 소식 때문에 장 초반에 급등세를 나타냈었는데 그동안 주가 차트를 보시면은 계속적으로 이제 자율주행이라든지 정밀 지도 이런 쪽으로 뉴스가 나올 때마다 계속적으로 급격한 상승세를 나타내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네. 오늘 같은 경우에는 정부에서 정밀 지도를 본격화한다는 소식 때문에 급등세를 나타냈는데 정부 쪽에서는 지난해부터 정밀 지도 본격화를 위해서 기초 연구를 진행을 해왔었고 이제 이번에 발표된 거는 이제 정밀 지도를 본격적으로 조금 데이터베이스화하고 좀 더 세밀화하겠다는 그런 전략을 발표를 하면서 강하게 주목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동안 이제 자율주행 하면은 센싱 기술이 조금 주목을 많이 받았었는데요. 이런 센싱 기술과 함께 최근에는 이런 정밀 지도까지 복합적으로 함께 자율주행에 적용을 하면서 보다 이제 자율주행의 안정성을 높이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만큼 자율주행에 대한 이제 앞으로 전망이라든지 이제 투자자들이 많이 주목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이제 정밀 지도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있는 지도보다는 좀 더 세밀한 25cm 이하의 물건까지 세밀하게 3D화 할 수 있는 그런 기술이 되겠는데 이렇게 세밀하게 도로에 있는 물체라든지 도로의 전반적인 지형 지물들을 확실하게 데이터할 수 있다 그러면은 자율주행 쪽으로 좀 더 안전한 주행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고 있고요. 오늘 같은 경우 인포뱅크가 이제 인베디드 소프트웨어 솔루션을 가지고 있다는 소식 때문에 자율주행 쪽으로 엮이면서 큰 폭의 상승을 나타냈었고 여기에 이제 함께 이제 파인 디지털도 같은 경우에도 오늘도 이제 강하게 올라왔었고 이제 인포뱅크와는 좀 더 다르게 좀 견조한 흐름을 나타내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좀 인포뱅크 같은 경우에는 단기적으로 이렇게 이슈가 있을 때마다 강하게 이제 올라가고 있는 그런 흐름이 많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조금 접근하시기에는 좀 유의를 하실 필요가 있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주의가 필요하다라고 인포뱅크 말씀해 주셨고 두 번째 종목은요? 네, 두 번째 종목은 하나마이크론입니다. 예. 하나마이크론은 최근에 뭐 2분기 이후부터 꾸준히 조금 약세를 나타냈었던 그런 흐름이었었는데 주가가 좀 부진했었던 이유를 살펴보면은 적자, 2분기 실적이 적자를 전환하면서 전체적인 실적 위축에 대한 부담이 주가에 작용을 하면서 약세를 나타냈었던 그런 흐름이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강하게 올라왔었던 이유는 이런 적자 부분이 3분기부터 좀 더 개선세를 나타낼 수가 있겠고 그다음에 공장 가동률이 증가를 하면서 이런 적자 부분을 좀 흑자 전환할 수 있을 것이라는 그런 기대감 때문에 오늘 강하게 올라왔었던 부분이 있었고요. 또 하나 살펴보자면은 이제 중국의 스마트폰 메모리 패키지 쪽으로 꾸준히 출하량이 늘어나고 있는 그런 부분도 좀 긍정적으로 작용을 하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최근에 이제 또 사물 인터넷 쪽으로 급속적으로 수요가 급증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런 반도체 패키지 쪽으로도 이제 수요가 증가할 수 있다는 기대감 때문에 동반 이제 복합적으로 작용을 하고 있는 부분이 되겠고요. 또 이제 내년에 이제 하나마이크론의 자회사죠. 하나마이크론의 자회사인 하나머티리얼즈가 상장할 것이라는 그런 기대감 그리고 하나머티리얼즈의 신제품 수주에 대한 기대감 때문에 동반 복합적으로 작용을 하면서 강세를 나타내고 있는 상황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네, 그다음 종목은 능률교육입니다. 능률교육이 지난 9월 달이었죠. 지난 9월 달에 최대 주주 지분 양도 이런 제한 소식 때문에 급등세를 나타냈었는데 이후 이제 조회 공시 요구에서 뭐 생각은 하고 있지만 특별한 이제 구체적인 방향은 없다, 구체적인 뭐 사항은 없다 이렇게 발표를 하면서 상승폭을 대부분 반납을 하면서 약세를 나타냈었는데 재공시 조회 요구 기간이 이제 한 달 앞으로 이제 다음 주면은 재공시 기간이 되겠는데 이런 부분이 좀 작용을 하면서 오늘 이제 반등세를 나타내고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네. 또 이제 2018년부터 정부 쪽에서 이제 초등학교, 중학교를 대상으로 해서 전면적으로 이제 교육과서를 디지털화할 것이라는 그런 기대감도 이게 이제 동반 작용을 하고 있는 상황이 되겠고요. 그리고 뭐 배당 시즌이 지금 돌입한 만큼 이제 하반기부터 이제 배당 시즌이 매력이 부각이 되면서 이제 능률 교육에 투자자들이 조금 매수세가 유입이 되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능률교육 오늘 같은 경우에 거래량이 붙으면서 급등 양상을 보이다가 상승폭이 다른 종목들과도 마찬가지로 좀 줄어드는 양상이었거든요. 만약에 여기에서 추가 조정이 조금 더 나온다면 접근 가능하다고 보시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오늘 이제 의미 있는 반등이 나오면서 추세를 돌려 세워주는 그런 네. 흐름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 아무래도 이제 하반기 쪽으로 갈수록 이런 기대감이 좀 점차적으로 높아질 것으로 그런 기대감이 좀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단기적으로 조정이 나타난다 그러면은 충분히 접근 가능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네, 다음 종목 알아보죠. 네, 그리고 네 번째 종목은 솔리드입니다.
그동안 이제 탈도 많고 말도 많았던 이제 펜텍을 지난해 인수를 하면서 솔리드가 좀 관심을 많이 받았었는데요. 이렇게 펜텍을 인수를 하면서 솔리드가 지난해 큰 폭으로 올라갔었지만 그 탄력을 이어가지 못하고 조금 부진한 흐름을 나타냈었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는 펜텍에서 사물 인터넷 그리고 웨어러블 기기 쪽으로 시장에 진출하기 위해서 좀 더 이제 추진을 하고 있다는 소식 때문에 이제 솔리드가 강세를 나타내고 있는 상황인데요. 올해 6월 달이었죠. 6월 달에 이제 펜텍의 새로운 핸드폰, 스마트폰 아임100을 출시를 하면서 솔리드도 주가도 소폭 상승세를 나타냈었는데 그 추세를 이어나가지 못했었습니다. 이런 펜텍에 대한 실적에 대한 부담감이라든지 아직 확실하게 실적이 안 나오고 있는 부분이 좀 작용을 하면서 약세를 나타냈었는데 오늘 이렇게 새롭게 사업을 확장을 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 때문에 오늘 강하게 반등이 나오고 있는 부분이지만 아무래도 이제 펜텍에 대한 실적이 확실하게 나오지 않고 있다는 부분은 조금 주가의 부담으로 좀 작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종목은 옵트론텍인데요. 어제 장 끝나고 조금 안 좋은 뉴스가 나왔습니다. 네. 이제 임 대표가 이제 불공정 거래 의혹에 좀 휩싸이면서 검찰 조사를 받고 있다는 소식 때문에 오늘 장 초반에 뭐 6% 이상 급락세를 나타냈었는데 옵트론텍에서는 임 전 대표와는 조금 무관한 일이다. 우리와는 좀 무관한 일이다. 임 전 대표 개별적으로 진행한 일이다. 이렇게 조금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제 올해 이제 하반기에 임시 주주총회를 열면서 새롭게 대표를 교체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이제 악재 부분이 좀 옵트론텍에 조금 주가를 발목을 잡는 요인으로 조금 작용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또 코스피는 계속적으로 흘러내렸었는데 네. 그래도 코스닥은 나름 견조한 흐름을 보였었던 오늘 시장이었습니다. 그렇다고 뭐 강하게 올라왔던 시장도 아니고요. 뭐 그렇죠. 하락했던 시장도 아니고 보합권에서 좀 횡보세를 나타냈었던 그런 시장이었습니다. 뭐 이번 주 계속적으로 차트를 살펴보시면은 690포인트를 넘지 못하고 그 아랫부분에서 계속적으로 횡보 흐름을 나타내고 있는 상황인데요. 어제 같은 경우에는 미국 뭐 대선, TV 토론회 그런 기대감 때문에 긍정적으로 작용을 하면서 전체적으로 코스피라든지 코스닥이 반등을 할 수가 있었는데 오늘은 뭐 특별한 지수를 끌어올릴 만한 모멘텀이라든지 수급이 없었던 상황이었었고요. 그리고 또 오늘 뭐 가장 특징적으로 수급 중에서도 뭐 연기금 쪽에서 매수세가 들어오는 모습들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어제도 연기금 쪽에서 순매수세가 들어오면서 좀 긍정적인 그런 부분을 나타냈었는데 오늘도 역시 이어지면서 주로 이제 연기금 매수세가 반도체 장비라든지 하반기 실적 기대감이 좀 높은 종목들 위주로 해서 매수세가 들어온 부분이 좀 긍정적으로 오늘 시장을 볼 수가 있겠고요. 어제 외국인이 뭐 100억 원 정도 매도 강세를 나타내다가 오늘 11시 기점으로 해서 순매수세로 전환을 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였습니다. 코스피에서는 전체적으로 매도 물량을 쏟아내고 있는 반면에 코스닥에서는 매수세가 들어온 부분이 좀 긍정적으로 보는 부분으로 되겠습니다. 네, 물 위에 떠 있는 오리라고 제가 표현을 예. 해봤는데 오리를 이제 겉에 호수 밖에서 보면은 굉장히 평온하고 그렇게 좀 안정적으로 보일 수가 우리를 이렇게 있는데 생각하니까 좀 이상하긴 하네요. 물 속에서는 네. 그만큼 이제 굉장히 빠지지 않기 위해서 헤엄을 열심히 치고 있다는 그런 뜻으로 해서 제가 오늘 이제 코스닥 시장에 포인트로 좀 가지고 와봤는데 네. 최근 시장이 이번 주 시장을 보시면은 특별한 방향성 없이 계속적으로 횡보 흐름을 나타내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하지만 그 내부적으로 수급이라든지 업종, 종목별로 살펴보면은 굉장히 빠르게 재편이 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그동안 이제 지난 추석 이전이었죠. 추석 이전에 계속적으로 반등이 나오는 흐름, 그 이후에는 특별한 방향성 없는 횡보 흐름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그 추석 전에는 기관의 매도 강세에 의해서 계속적인 약세 흐름을 나타냈었던 코스닥 시장이었습니다. 하지만 최근 같은 경우에는 기관의 매도가 줄어들고 오히려 연기금이라든지 금융투자 그리고 뭐 투신 쪽에서 골고루 이제 매수세가 유입이 되면서 네. 그전과는 굉장히 많은 다른 흐름을 나타내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그렇다고 뭐 연기금, 뭐 금융투자에서 계속적으로 매수세가 들어오는 게 아니라 뭐 오늘은 연기금, 뭐 다음 날에는 뭐 투신 이런 쪽으로 좀 분포되면서 매수세가 들어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오늘 그리고 어제 같은 경우에는 연기금 쪽에서 꾸준히 매수세가 유입되는 걸 볼 수가 있는데 코스피 대형주와 함께 이제 코스닥 중소형주들 특히 하반기 실적 개선 기대감이 높은 반도체라든지 OLED 이런 종목들 위주로 해서 장바구니 좀 담는 그런 모습들 볼 수가 있는데요. 이런 부분이 지금 이제 코스닥의 하방을 좀 지지하는 요인으로 좀 작용할 수 있을 것으로 그렇게 예상이 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뭐 그동안 이제 하락폭이 컸었던 그런 종목들 위주로 해서 빠르게 반등이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뭐 최근 강하게 올라오고 있는 뭐 CJ ENM이라든지
그리고 뭐 메디톡스, 로엔 같은 경우에도 계속적으로 좀 부진을 면치 못하다가 하반기 실적 기대감 그리고 매수세, 수급이 유입되면서 강하게 반등이 나오고 있는 흐름들인데 이러한 이제 강하게 반등이 나오는 흐름들 그리고 실적 개선 기대감이 높은 뭐 SK 머티리얼즈라든지 그리고 뭐 휴재 같은 경우에도 단기적으로 조정 흐름을 보였으나 최근에 다시 그 탄력을 이어나가고 있는 흐름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전반적으로 살펴보면은 수급 그리고 업종 이런 부분이 전반적으로 좀 상승 탄력을 이어나가고 있으면서 그전과는 많이 달라진 그런 흐름들을 볼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이제 하반기 이제 10월 달부터는 이제 실적 시즌이 돌입하게 되는데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갤럭시 노트 7 이슈 때문에 실적이 어쩔 수 없이 좀 부진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반도체라든지 OLED 업종은 이런 삼성전자의 실적 부진에 비해서는 좀 상대적으로 조금 자유로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기대감이 좀 차적으로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 되겠고요. 이런 종목들 위주로 해서 조금 투자 전략을 짜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4위 정도까지는 올라왔잖아요. 네. 그래도 뭐 코스닥도 별다른 상승 동력을 찾을 수 없다는 거는 매한가지가 아닌가 싶은데 어떻게 봐야 되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코스닥도 이렇다 할 크게 강하게 상승할 만한 모멘텀이 없는 상황입니다. 내일장도 비슷하게 오늘과 비슷한 약세의 흐름을 나타낼 것으로 보이고 있는데요. 네. 10월부터 시작될 예정인 뭐 어닝 시즌 그리고 뭐 11월 미국의 대선, 뭐 12월 가능할지 모르겠지만 뭐 미국의 금리 인상 뭐 가능성 이런 불확실성들이 여전히 남아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부분이 조금 주식시장에 좀 반영이 되면서 전체적으로 이끌어줄 만한 모멘텀이 없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여기에 이제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연기금의 매수세가 유입되면서 지수의 하방을 지지는 해주고 있지만 그 외에 추가적으로 690포인트를 돌파할 만한 강한 수급의 주체라든지 아니면은 주도 업종이 없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뭐 반도체 업종 뭐 이쪽으로 해서 뭐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긴 하지만 그건 강한 매수세는 아니고 지속적인 꾸준한 유입이 되고 있지 않는 부분이 조금 주가를 제한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그렇게 예상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또 삼성전자 실적 시즌이 지금 10월 달부터 시작이 되는데 삼성전자 실적이 조금 주식시장 충격으로 좀 다가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단기적인 충격을 좀 피하자, 좀 관망하자 그런 심리가 좀 반영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또 전체적으로 자금의 순환매 성격이 좀 강한 시장입니다. 요즘 최근에 대형주 중심으로 해서 뭐 가격 매력이 있는 종목들 위주로 해서 이렇게 반등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네. 이렇게 반등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지만 강하게 시장을 이끌 만한 업종이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모멘텀이 좀 부족한 상황이다. 그래서 박스권 흐름을 좀 염두를 하고 대응하실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래도 관심 종목을 제시를 해주신다면요. 네, 그래도 의미 있는 지금 반등 이후에 의미 있는 조정 기간을 거치고 있는 반도체라든지 화장품, 제약 업종들이 조금 접근이 중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최선호주는요? 네, 최선호주는 제가 좀 잠시 후에 말씀드릴 건데 예, 지금 말씀해 주시죠. 예. 네, 코스맥스를 제가 준비해 왔습니다. 네, 거래소 종목 준비해 오셨네요. 네, 맞습니다. 소개해 주시죠. 네, 코스맥스 종목을 먼저 설명해 드리면은 코스맥스 같은 경우에는 그동안 이제 2월 달이었죠. 2월 달에 뭐 크게 상승세를 나타냈었는데 네. 지난 하반기에 이제 실적이 조금 어닝 쇼크를 기록을 하면서 전체적으로 크게 하락을 했었던 그런 코스맥스였습니다. 하지만 그 이후에 좀 실적에 대한 개선 기대감으로 좀 반등 탄력을 이어갔었는데 다시 한번 또 이슈가 나왔죠. 사드 배치라는 그런 이슈가 나오면서 전체로 조금 시장이 다시 한번 주가를 끌어내리는 그런 요인들로 작용을 했었는데 최근에는 다시 한번 반등이 나오면서 의미 있는 흐름들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제 코스맥스를 조금 제가 추천해드린 이유를 몇 가지 말씀해 드리면은 네. 첫 번째로는 뭐 국내 그리고 중국의 색조 화장품 시장이 연평균 11%씩 계속적으로 성장세를 이어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국내 그리고 중국 같은 경우에는 전체 글로벌 색조 시장에서는 점유율이 크게 많지는 않습니다. 뭐 3%에서 7% 정도 좀 미미한 수준이긴 한데 계속적으로 색조 화장품 시장의 점유율을 높여가고 있다는 부분이 조금 코스맥스를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요인이 되겠고요. 그리고 또 코스맥스가 이제 전체 매출의 한 95%를 ODM 방식으로 해서 글로벌 이제 화장품 업체에 납품을 하고 있는 상황들입니다. 하지만 이제 글로벌 화장품 업체에 대비해서 그만큼 성장률이 더 뛰어나다는 부분이 코스맥스를 좀 추천해드리는 첫 번째 이유가 되겠고요. 네. 네,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기존의 코스맥스 차이나였죠. 코스맥스 차이나 같은 경우에는 이제 2천억 개 정도 화장품 생산이 가능했었는데 증설을 통해서 내년에는 4천억 개 정도 최대 물량을 확보를 할 수 있을 것으로 그렇게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이 전체적인 매출을 증가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는 사드 배치 이런 이슈가 조금 제한적일 것이라는 그런 이제 부분이 좀 긍정적으로 코스맥스를 바라보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이제 사드 배치 우려에 주가가 하락세가 이어졌었던 부분이 있었는데 이런 사드 배치 우려보다는 코스맥스 같은 경우에는 중국의 화장품 업체에 이제 화장품을 이제 공급을 하고 있는 업체가 되겠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중국에서 각종 규제라든지 정치적 이슈에 민감하기보다는 이제 중국 화장품 업체들이 성장을 하게 되면은 이제 동반 같이 상장할 수 있는 부분이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 좀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가 있겠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코스맥스 관심 종목으로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10월 또 국경절 연휴가 길게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수혜도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볼 수 있는 부분인데 코스맥스 그렇다면은 목표 주가를 어느 정도까지 산정하고 계세요? 네, 단기적으로 조금 약세를 오늘 같은 경우에는 좀 조정 흐름을 나타냈었는데 3분기 실적이 조금 받쳐준다 그러면은 17만 원까지는 의미 있는 좀 상승세를 이어갈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 이후에 뭐 국경절 연휴라든지 이런 부분이 좀 복합적으로 작용을 하면서 상승 탄력을 이어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네, 코스맥스 15만 1,000원으로 오늘은 거래를 마치는 양상이었는데 17만 원까지 단기적으로 볼 수 있겠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